자, 오늘은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취준생들은 경쟁률 때문에 힘들고, 취업자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업자들은 자금난 때문에 힘듭니다. 지원을 하든 채용을 하든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력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하나를 봅시다. 지금 인사 담당에서 일하고 있지만 요즘 친구들 자기소개서 보면 정말 아무도 뽑고 싶지 않아요. 성실한, 도전적인, 솔선수범, 노력하는, 창의력인, 책임감 있는, 어디서 다들 입 맞추고 쓰는 건지, 샘플이 따로 있는 건지, 똑같은 데서 돈을 주고 쓰는 건지, 저 말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를 못 쓰나 봐요. 하나같이 똑같고 진부하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래요.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건지. 요약하자면 자소서에서 마치 샘플이 있는 것처럼 다들 비슷한 말들을 하니까 진부하다는 얘기죠. 인사팀의 입장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이런 업무를 수년, 십수년 정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죠. 인사의 실질적인 업무는 생신입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들은 지원자 본인만의 특성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성실하고,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남의 돈 받으면서 일 못하죠. 저도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 공채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매년 대학교 채용박람회 돌면서 지원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은 아니었지만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자소서를 절대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채용에 필요한 포인트만 체크합니다. 대기업에서 아무리 업무 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력서만 전담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한 사람이 채용도 하고 인사기획도 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가할까요? 그래서 인사직무도 일 잘하는 신입사원들의 인재상, 성향을 데이터화시켜서 지원자들을 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보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실무부서 팀장이거나 담당자입니다. 특히 2차 면접은 임원급이 보죠. 그래서 이력서들을 꼼꼼하게 보고 면접 보지 않습니다. 면접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력서는 포인트만 체크해놓고 면접을 봅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밤을 새면서 썼든 며칠간 썼든 그냥 쭉 보고 포인트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진부한 자소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새절개 넣어버립니다. 면접관은 인사팀에서 준 이력서와 등급표를 보고 심사 체크하기 바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당일 행동과 태도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는 잘난 사람을 줄 세워놓고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큰 불만 없이 입 닥치고 일하고 딱히 회사에서 하는 말에 의심을 갖지 않고 무언가 부당하거나 불편할 때 굳이 이슈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직원을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뽑은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똑똑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필요해서 뽑은 거다. 지금 서류 통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류 심사는 인사팀에서 엑셀로 필터링 걸어서 단순히 조건 미달을 날려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준을 러프하게 두는 편입니다. 평균 이하는 그냥 노력 부족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면접같이 참신한 걸 왜 못 만드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가시면 되죠. 그리고 본인은 얼마나 잘해서 취직했는지 자소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문 닫았고 들어간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든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은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자소서 자료는 시중에 많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돈 때문에 취업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관들도 대출 상환해야 되고 자식 키워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돈 벌려고 당신 앞에서 면접 보고 있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를 잘 포장해서 썰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던 세계 경제가 어떻게 풀어가던 취업 대란은 더 심해질 겁니다. 늘 같은 규칙을 따라하는 직업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 구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 빨리 문 닫고 들어가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기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자소서는 여러분을 잘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면접관과 마주하는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거리가 있어야 표현도 하겠죠.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가치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이력서를 쓰게 될 겁니다. 연기를 배워서 희노애락을 잘 표현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사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부모로서, 이웃집 사람으로서, 소비자로서, 여행자로서, 사고자로서 이런 상황별로 적합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면 면접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채용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입사부터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꼭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능력,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결론. 어차피 취업 방식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공 사례가 많으면 된다.